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좀 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네. 좀 뭐 괜찮은 집에 이사 가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그래도 누구나 다 있지 않는가 싶은데 말이죠. 저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떤 욕망? 저는요, 네. 우리 집 자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옮겨갈 데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는 어떤 뭐 욕구나 이런 쪽이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그 길고 쭉쭉 빵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구는 있습니다. 네. 아,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에 어떤 그런 거 가재 도구나 뭐 제가 무력이 없어가지고요. 무력이 예, 없으시고 예. 오직 그러면 유격만 있으시고 그렇게 되나? 그랬습니다. 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한강뷰에 오피스텔에 많이 산다. 네. 근데 돈은 많이 못 버는데 그런데 많이 산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우스 푸어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인데 한강 뷰어에 엄청 비싼 오피스텔에서 월세 내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왜 저러는 거지? 나 같으면 월세 아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 집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봤더니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한강 뷰에 정말 좋은 집에 사는 그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일상 같은 거 올리는 거예요? 그죠. 집 곳곳도 막 이렇게 인테리어해서 올리고 그러면 그 조회수만으로 수입이 생긴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보는데 좀 괜찮은 집 그렇죠. 뭐 이런 거 볼 때 야, 저런 집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와, 인테리어 저렇게 하네.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수익을 올리려고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비싼 월세에 산다. 그렇죠. 벌이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네요. 뭐 심지어 그 본인 브랜드까지 만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인테리어가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잡지책 한 페이지 쭉 찢은 것 같은 그런 집 곳곳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참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발달이 되면서 돈 버는 방법들도 되게 다양하게 생기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집을 보여주면서 자기 집은 이사를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좋은 집으로 계속. 네, 구독자가 네.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한 집에서만 또 보여주면 좀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긴 근데 여기 아틀란타 지역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네. 소개해 주는 거 보면 그 집을 이렇게 소개해 준 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 미국에 사는 저택은 어떤 집일까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사든 말든. 예.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이렇게 부동산 검색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집을 한번 사야겠다 해서 그거에 맞는 가격대를 보다가도 비싼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쵸. 맞아. 이러면서 이제 구경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살 집을 다시 검색하면 예. 참 집이 그 초라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좋은 집을 이렇게 쭉 보다가 네. 이제 끄면서 그런 네.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이에요? 관리 못해 저런 거는 이렇게. 못해. 그냥 작은 집에서 내가 치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이렇게 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참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된다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되네요. 그나저나 뭐 하여튼 세상이 돈벌이하는 방법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 여러 그런 가지예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가 두 번째 사는 줄 알고 이슈 요거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저께 맞습니다. 네. 드디어 애틀랜타에 두 번째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 소녀상 세워지기까지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정말 세워져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또 3일절에 세워지니까 그 그렇죠.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3월 달이 뭐 미국 여성 역사의 달이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샌박 의원이 그 연설 그 축하 그 연설을 하면서 네. 특별히 미국 여성 역사의 달이라서 더 뜻깊다, 의미가 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브룩헤이븐 공원에 있는 첫 번째 소녀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틀란타 한인회관에 두 번째 소녀상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또 같이 참석하면서 소녀상 건립을 축하를 해줬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금 모아서 한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이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소녀상이더라고요.
네, 건립 비용이 브룩헤이븐 시에 거주하는 미국인 데이비드 플린트 변호사가 인신매매 퇴치,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기부한 5만 달러로 세워졌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렇게 직접 또 세워준 소녀상인데 네, 그래서 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소녀상이 원래는 그 광복절 작년 그 광복절에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그 반대 의견이 좀 있었죠. 한인회관 설치 문제로.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인회관에 설치가 제대로 됐습니다. 네, 공청회를 뭐 몇 번을 거쳐서 네. 이제 찬성 뭐 반대 이렇게 의사를 다 확인한 다음에 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뭐 요 전에 그 소녀상을 왜 설치하느냐, 왜 거기다 설치하면은 좀 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냐면서 여러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말이죠. 예, 다행히 그래도 잘 세워져서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요. 틱톡. 예, 요 틱톡 그 아무래도 이게 좀 불편한 존재다. 저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사고도 많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정보 유출 문제부터 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틱톡을 좀 한번 보면 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짧아서 금방금방 재밌게 네. 보고 가죠. 몇 시간씩 뭐 보게 되고 시간을 거기에 좀 소비가 돼서 안 본다고 하면서도 한 번 키면은 그래도 계속 좀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지는 것보다도 이상한 챌린지들. 예, 뭐 목조르기 뭐 기절 챌린지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따라한다. 예. 근데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개인정보 수집에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서 그 정부기관에서 이제 틱톡을 다 삭제해라 막 이런 기사까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틱톡에서 청소년 사용자들이 18세 미만입니다. 이용 시간을 60분만 하루 1시간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틱톡을 네. 틱톡에서 이제 1시간 넘게 하면은 잠긴다. 아, 이게 네. 틱톡이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주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얘네가 몰래 보면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통제가 안 되죠. 예. 예. 1시간 이상 틱톡을 보려고 하면은 암호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틱톡에서 말하는 거는 그 미성년자로 등록을 했을 때만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그걸로 등록하면 그러니까 계정이 예. 이제 아이 계정이 아닌 뭐 전화기라던가 뭐 하여튼 다른 방법들로 하면은 혹시 이런 게 아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아동 보호 단체에서 네.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 이런 거는 큰 문제 이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미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 부모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 서버 한국에서 뭐 보는 거 이렇게 클릭하면은 뭐 외국에서 계셔서 서비스가 안 됩니다. 있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VPN 이런 거 깔아가지고 우회 IP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애들은 더 많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용 시간 제한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 앱도 있고 있지만 네. 이거 다 해놔봐야 애들은 다 풀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알아서 좀 자제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 어른도 잘 절제가 안 되는데 뭐 아이들이 절제가 되겠어요? 그냥 사용 못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퇴출. 네, 퇴출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저도 전화기에서 그 아이한테 이제 그 사용 시간 제한 같은 걸 좀 걸어놓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좀 먹히죠. 먹혔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내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해지면서 그냥 그거를 그래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때를 쓰면 차라리 안 된다면서 아빠 주장을 펼치겠는데 그냥 내 친구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약간 네. 좀 이렇게 그 가여운 모드로 가니까
아빠가 약해. 그게 또 딸 바보야. 아니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뭐 너무 이게 말을 잘 들어주니까는 또 미안해가지고 예. 그냥 방법은 그럼 몰래 오는 거죠. 몰래 해놓고. 아니 그래서 이제 풀어줬어요. 아, 풀어줬더니 딸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 아빠네. 바보예요. 아니, 풀어줬더니 어저께 3시 반에 잠깐 일어났는데 네. 뭐 후닥 소리가 내가 자고 있었다 이거. 네, 후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탁 네. 올라가 봤죠. 올라가 봤더니 이제 깜깜해요. 네. 깜깜한데 이렇게 폰이 불을 딱 켜니까 상당히 막 어수선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 이제 그 칫솔에 물이 묻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약간 탐정 같이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아 네. 얘가 지금 막 잠들었구나. 잠드는 척 했구나. 네. 예. 근데 또 뭐 모른 척 했죠. 뭐 어떡합니까?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그래야 되나? 갖고 와. 폰 갖고 와. 이거 부셔. 망치해. 새벽 3시든 4시든 부셔라 여기서.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는 사실 부모님한테 좀 그렇게 좀 많이 맞아요. 바로바로 예. 즉각 대응을 당하고는 했는데 음. 요즘엔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막 뭐라고 야단친다는 것도. 좋게 잘 얘기해줘야죠. 어쨌든 이 SNS 때문에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방 우진아 김소영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먼저 알고 이슈 핫 이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 위험, 비타민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치매 위험을 낮춰준다는 비타민, 보충제가 있어요. 비타민 뭘까요? 뭘까요? A, B, C, D, E, F, G. 정답. 뭘까요? 정답은 D. 비타민 D입니다. 햇볕 보면 이거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네. 햇볕을 잘 못 본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네. 지금도 오늘만 해도 뭐 물론 저 햇볕이 있긴 있는 거겠지만 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조지아가 햇볕 하나는 그래도 좀 충분히 풍부하게 우리가 쬐 수 있는 지역이긴 한데 말이죠. 맞아요. 예. 햇볕 때문에 기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여튼 맞아요. 비타민 D를 이게 보충제로 먹잖아요. 예. 그럼 치매 위험이 확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렇습니다. 4,600명 정도가 이제 보충제를 먹고 네. 보충제를 먹지 않는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치매 발병 여부를 조사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40%가 더 낮아졌다. 특히 그 남성보단 여성이 더 효과가 있었고요. 네. 치매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 경도 인지 장애 시작이 막 돼서 자꾸 깜빡깜빡할 때 그때 먹어준 사람들이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좀 우리가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비타민 D라고 합니다. 네.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하면 사실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햇볕 좀 쬐라 너무 무기력하고 이럴 때는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비타민 D가 우리 기분도 좀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다 연관이 있나 보네요. 그쵸. 너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라. 우울하면 사실 나가기 싫잖아요. 왜? 맞아요. 그냥 방에만 이제 좀 박혀 있고 싶고 그런데. 그렇군요. 비타민 집에서 약으로 드시는 거 있어요? 비타민 C하고 뭐 있는데요. 몇 잘 안 미리, 몇 먹어요. 몇 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사탕처럼 먹는 비타민 C가 있는데 1000ml쯤 되나 보다. 오. 근데 하루에 한 알. 예. 그냥 먹어보면 뭐 소변만 냄새만 달라지지 특별히 뭐가 더 이렇게 좋아졌어 피부가 이런 거 못 느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비타민 C는 그렇고 뭐 비타민 뭐 다른 거 B나 이런 거는요. 그런 거는 뭐 일단 그냥 보통 눈 영양제 이런 데 들어 있을 것 같고요. 따로 아, 챙기진 않습니다. 약으로는 네. 안 드시고.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네. 비타민 그 C 뭐 B, D 이렇게 골고루 다 먹으래요.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종합 비타민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종합 비타민은 종합 비타민은 종합 비타민대로 먹고 네. 또 내가 좀 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네. 비타민 뭐 D 이렇게 써 있는 뭐 비타민 B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따로 더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냥 음식에서 섭취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는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정답이에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그 기존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연령이 네. 우리가 사망하는 그 연령이 좀 짧았잖아요. 지금 많이 60, 늘었지만. 70대 막 예. 그랬죠. 예.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돌아가실 때도 뭐 때문에 돌아가신지도 잘 모르고 돌아가셨던 그런 맞아요. 때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 암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서 그렇지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망하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그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병원 진료를 다들 받으시니까 그걸 아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사는 것도 좀 마음 편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알면 불안한 것들도 예. 있죠. 병원에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봐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몇 번은 가봤어요. 근데 가면은 뭐 특별히 아픈 뭐 없대요 증상이. 예. 그냥 없는데 좀 뭐 속이 좀 안 좋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가서 보면은 뭐 그 내시경 하잖아요. 그쵸. 하라 그러잖아요. 예. 하고 나면 또 별거 별거 없고.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가게 되고 뭐 이상하게 몸이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뭐 너 간이 안 좋냐? 한번 가서 가봐라. 간 때문이. 네. 그 가면 또 뭐 피 검사해 봅시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피 검사 뭐 별거 없는데요. 이렇게. 결과는 별거 없는데 비용은 또 왕창 나오죠. 그쵸. 네.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쨌든 근데 정기 검진은 꼭 받아보시는 게 낫죠.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네, 아직은 젊어서 그런 거고 사실 근데 아직은요? 네. 종합 검진을 받아서 뭐 네. 발견됐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기적으로 받아주는 게 좋긴 좋을 것 네, 같아요. 종합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죠. 근데 어쨌든 그 영양제 같은 거는 음. 좀 많이 챙겨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내 몸이 건강해도 그냥 꾸준하게 드시라고. 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영양 뭐 다른 걸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거까지 또 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가 봐요. 이 음식으로 다 그 영양 보충이 안 되나 봐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하긴 뭐 안 좋은 부분의 영양소만 많을 수 그죠?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네. 이제 새로 개발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순수 자연식품 위주로 먹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공된 식품들을 먹다 보니까 그게 좀 입에는 맛있지만 영양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좀 들긴 네, 하는데. 맞죠. 예. 그래서 저는 마트에 가면 냉동식품은 사지 마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식품. 그렇죠. 네. 가능하면 사지 마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냉동식품도 그 왜 뭐 급속 냉각해가지고 바로 그리고 올린다 되게 그러잖아요. 맛있게 나와요. 네. 냉동식품도. 오히려 냉동식품이 더 맛있더라고요. 보면. 맞아. 신선하기도 하고. 영양 파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급속 냉각인가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또 그거 렌즈에 돌리면은 훨씬 편하잖아. 사실 밥도 저는 햇반이 더 맛있더라고요. 사실 햇반이 더 맛있죠. 근데 네. 햇반은 몇 날 며칠을 둬도 안 상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뚜껑 열고 음. 뚜껑 열면 상하겠죠. 그게 저는 그것도 신기한 뚜껑을 게 열어놓고 네. 한 2주를 그냥 놔둬버려요. 햇반을? 식탁 위에. 뭐 날이 너무 덥거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온도에서 한 네. 20도 정도 거기서 두면 2주가 지나도 곰팡이가 안 핀대요. 그래요? 그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네. 하긴 뭐 맥도날드도 예전에 뭐 그런 광고나 뭐 일반 그 컨슈머들이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몇 달 된 맥도날드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광고도 보긴 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아까 말씀하신 그냥 생이 좋긴 하네요. 자연 그대로의 생쌀. 그런 게 좋죠. 네, 그렇죠. 시간도 없고 뭐 바쁘고 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통계님 또 출근하려고 일어나셨네요. 네, 신청곡 준비해 주셨고요. 김소영 씨의 옛날 팬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정오의 희망곡 진행할 때 대학원 연구실에서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반갑지는 않고요. 선 넘은 아재님도 오셨네요. 선 넘은 아재님이 아이디가 좀 바뀌셨네요. 그러네요. 네. 선 넘은 아재님이 딴 분이신가? 선 넘고 싶은 돌쇠님부터 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이 선 넘는 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십니다. 선이 반갑습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요 선 하나 때문에 네. 뭔 일이 나니까. 그렇죠. 예. 이 선 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고 안 넘고가 이게 참
선수여야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남녀 사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네. 뭐 위아래도 그렇고 요 아. 선을 넘고 안 넘고가 참 그렇죠.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요거 봐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집에서도 선 넘으면 안 되고요. 선 긋고 삽시다. 자, 이어지는 그 얘기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후끈한 스트레칭. 선 넘고 싶은 돌쇠님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시러 왔습니다. 아, 그러죠.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뭐 시원하게 좀 뭐 눌러봐라, 뭐 뻐근하니까 좀 몸을 비틀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이렇게 일자로 다리 찢기 할 때는 네. 막 선생님이 위에서 막 눌러가지고 막 그러는데 거의 눌러서 나중에 막 피멍들게 허벅지에 그렇게 쫙쫙 눌러주죠. 저는 진짜로 그 다리 찢어지는 분들, 네. 야 정말 부러워. 다리 찢어지는 분들. 네. 아니 다리가 일자로 되는 분들 있죠. 그쵸 이렇게 쫙 옆으로. 네, 옆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라도. 앞으로가 더 힘든가요? 앞뒤로가? 옆이 더 힘들걸요. 옆이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은 상상도 못하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일자로 앞에 다리 하나, 꼭 일자 아니고 삼각형이라도. 삼각형. 그런 분들 정말 부럽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그 스트레칭을 하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그렇죠. 찢어지는 거겠죠? 약간씩.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쭉 찢어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좀 세게 해줘야 스트레칭 효과 있을 것 같잖아요. 막힌 혈도 막 뚫어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 벌릴 수 있는 그 각도보다 더 힘껏 더 아프게 벌려야 좀 운동이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다리도 그렇죠. 뭐 어깨도 그렇고 네. 뭐 하여튼 이 스트레칭 할 때는 무조건 아파야지 그게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착각이 그렇죠. 들죠. 네. 근데 스트레칭 무조건 아플 때까지 이게 사실은 틀렸다고 하네요. 안 아프고 딱 좋아, 딱 시원해, 시원하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아프기만 한 거죠. 이게 말이죠. 통증 느낄 정도로 강하게 해서 큰 힘을 주는 스트레칭은 근육통만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스트레칭 잘못하거나 그러고 나면 몇 날 며칠 막 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원할 정도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원해. 끝. 기지개 자, 한번 쫙 이렇게. 피면 시원하잖아요. 그 정도만.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서서히 강도 높여가면서 스트레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건 어떨까요? 어깨 요 위에 네. 우리 피곤하면 요 어깨 근육 뭉쳐 있잖아요. 네. 딱딱해지는 거. 요거는 이렇게 눌러서 풀면은 뭐 어쨌든 풀리는데 네. 아프거든요. 한참 가거든요. 요 어깨 결리는 네. 거. 저는 자주 결려서 하는데 문을 양쪽에 문 있잖아요. 문 네. 열고 벽 양쪽을 잡아요. 문벽을 네, 그리고 다리를 한쪽을 내밀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이렇게 네. 짚은 손 앞으로 몸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한쪽 다리 앞으로 내서 무릎 굽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해주면 여기 어깨하고 팔 뒤에 등 쪽이 네. 자극을 받으면서 이것 같이 풀리더라고요. 어깨 근육 그 뭉친 게요. 네, 이렇게 오. 해주면. 저는 그냥 위에서 그 어깨만 눌러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네. 네, 여러 가지 뭐 어깨 풀기 스트레칭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스트레칭을 하는 거를 몇 개를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진아 씨가 대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네.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스트레칭이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요가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운동 뭐 할래 이러면은 이렇게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냥 스트레칭을 하고 싶더라고요. 요가를 하면 네. 이게 물론 뭐 1시간씩 강습을 들으면 힘들긴 하죠. 나중에 막 땀나고 너무 힘든데 딱 시원할 만큼 요가하는 거는 참 좋다. 제자리에 앉아서 하니까 운동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아서 그런지 저는 또 안 하게 되던데 김소영 씨는 좀 많이 하셨나 보죠, 그래도? 한때는 열심히 했죠. 스트레칭. 네. 근데 뭐 지금은 누워서 다리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그 혹시 김소영 씨 다리 이렇게 일자로 돼요? 한때는 됐죠. 진짜로. 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해본 거는 한 얼마 전이에요? 한 4년 전쯤. 그때 네. 이후로 그러면 그때 이후로 거의 안 했죠. 그게 하다 보면 진짜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안 하면은 또 다시 안 찢어지잖아요. 몸이 유연해지는 게 이제 굳으니까. 맞아요. 예. 큐스님이 오진아 씨한테 총을 권하는데요. 총이요? 네. 마사지건을 강추드리고 마사지건. 있는데, 요즘 마트 같은 데가 많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아. 앞부분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총처럼 생긴 거. 잡고 봤어요. 네. 예, 그거 선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살이 완전히 물결파 치는 것처럼 토토토토토 막 되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할까. 예. 아. 근데 무거우면 저는 어깨가 자주 아파서 드는데 또 다시 어깨가 아플 것 같아서 아예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을 이용해야죠. 같이 누가 사는 있어야 분한테 혼자 못하죠. 그거.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구나.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좀 주물러주면 좋은데 그 참 안 주물러주잖아요. 그쵸. 아닌가 봐요. 대답이 늦으신 거 보니까 주물름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저는 많이 해달라 그러거든요. 잘- 그러면 이제 잘 주물러 주세요? 해주는데 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이 안마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잔소리를 하면서 해주죠. 근데 그래도 너무 일단은 아파하니까 주물러는 주시나 보죠. 해달라고 해줄 때까지 말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주물러 주잖아요. 네. 저도 주물러 달라면 주물러는 주는데 그냥 대충 한 10번 주물르고 됐지. 그걸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아. 강도인데도 아프게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쫙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좀 못하는 편이니까 그런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마사지건 같은 게 나온 거겠죠. 한번 사볼까? 한번 사보세요. 저 궁금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네. 803 순정님 오셨습니다. 네. 803 순정님 대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803 밑에서 들으신다고. 네. 저분도 김소영 씨 정오의 방송국 자주 들었다고 하시네요. 정오의 방송곡. 네. 정오의 방송국. 들으신 거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스트레칭 좀 알려주세요. 자, 오진아 씨, 팔을 뒤로 돌려서 깍지를 끼세요. 아유, 또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깍지 끼세요. 깍지. 예. 자, 손과 팔을 최대한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일어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린 다음에 5초 이거 안 정지. 되죠, 저희가. 깍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로 손. 이거. 그렇죠. 그거 잘하시네요. 자, 근데 그렇게 몸을 숙이지 마시고요. 네? 몸은 바로 서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린 다음에 5초간 정지입니다. 자, 이 동작 올라가야 되나? 아니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될 때까지 하면 이거 되려 맞아. 어깨 걸리니까. 원래 이런 거 그 예. 스트레칭 하다 보면은 이거 더 올려야지 약간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난 할 수 있는데 내가 보여줄게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내 팔 올라가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해서 5초를 정지해주면 예. 팔, 어깨, 등, 가슴 근육을 늘려줘서 긴장도 풀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장이 확 풀리네요. 자, 다음 액션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우셨다면 요건 쉬워요. 어떤 거? 팔꿈치를 접어서 손바닥을 얼굴 방향으로 세우세요. 팔꿈치 이렇게 접어서. 두 손 다. 네. 자, 그 다음에 몸을 돌리는 겁니다. 오, 김소영 씨, 네, 해보세요. 김소영 씨 지금 몸 돌리는데 못 야. 봤죠? 돌아가는 거 못 아니, 봤죠? 그게 아니라 네. 마이크의 그 네. 방향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몸만 돌아가는. 유연하시네요, 되게.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좌로 우로 네. 요거를 한 세트에 10회 반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시원해요, 이거. 아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안녕? 최대한 몸을 비틀어서 네. 요거 해주면 좀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하신 분 있죠. 저. 네. 그런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선 상태에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오른쪽 다리를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 다리요? 이렇게 무릎을 당겨요. 네. 배 쪽으로 네. 당겨서 잡고 3초. 자, 반대쪽도 쉽네요, 이거는. 이게 등받이를 기대시면 안 되고요. 허리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무릎만 당겨서 3초. 이건 앉아서 그냥 무릎만 들어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근데 요거 저 무릎 얘기, 요 무릎을 이렇게 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양말 신을 때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양말 신을 때 네. 의자에 앉아서 양말 신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말이 어느 순간 이게 양말이 이렇게 똑 수평으로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양말을 세워서 신게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세요? 그 양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못 신으시네요.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뭔지 알겠어요. 전 최근에 허리 네? 다쳤을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신겨달라 했어요. 진짜로. 이게 안 돼.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양말이 이렇게 발 들어올린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뭔지 알아요. 이게 안 돼서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게 발이 이제 양반다리로 예. 그러니까 팔이 안 닿으니까 발이 내 앞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게 발이 안 굽혀지니까 결국에는 양반다리처럼 옆으로 비틀어서 당겨서 양말을 옆으로 신게 되는. 씌우는 거죠. 어느 순간 양말을 이렇게 앞으로 정확하게 못 신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진짜 몸이 굳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맞아요. 계속 앉아만 있고 특히 허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잘 못 쓰게 되니까 제가 허리를 다쳐 보니까 네. 아무 액션도 안 되더라고요. 허리는 어떻게 다 나셨어요, 그래? 대충 괜찮으신 것 같아요. 대충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쉬운 겁니다. 하나 네. 알려드릴게요. 낮잠 잔다 치고 양팔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깍지 껴보세요. 800에? 네. 그 다음에 팔을 밀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팔을 뒤로 밀어요. 뒤로? 네. 최대한 뒤로 밀어서 등이 이렇게 접히게. 다 미인 거예요. 잠깐 조금 더 해보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지 말고 팔꿈치를 뒤로 밀어요. 어깨를 이렇게 어깨가 접히게. 해보세요. 뭘 어떻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접히게. 그렇죠. 자, 팔꿈치를 뒤로. 지금 팔꿈치를 뒤로 밀으려니까 얼굴을 앞으로 밀어주는. 아니 저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면서요. 야, 이게 근데 되게 쉬워 보였는데 그게 어렵구나. 소영 씨는 안 돼요? 해봤어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네. 요건 됩니다. 뭐야? 팔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꿈치 이렇게 해서 당기기. 팔을 머리 뒤로 하나 뒤로. 보내서 요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밀어주기. 힘 빼고 온몸에 힘을 빼고 후 하면서 밀어주기. 반대 방향도. 이게 잘 안 되는군요. 아이고. 혹시 오진호 씨 머리가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되네. 스트레칭 배우는 거 약간 취소할까 싶을 정도로. 좀 전까지는 난 진짜 스트레칭 좀 배우고 싶어 그러셨는데. 아니 저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리 찢는 거 이게 제일 부럽거든요. 다리 찢는 거는 침대에 누우셔가지고요. 네. 벽에다가 엉덩이를 딱 붙이고 다리를 올려요. 아. 그 다음에 그러면 허리하고 이렇게 90도가 되잖아요. 다리가 위로 천장을 향하게 해서. 다리를 벽에 붙여서 천장을 향하게 다리. 그렇게 해서 옆으로 조금씩 찢어요. 벽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하면 엄청 하면 또 기다렸다가 또 조금 하면 엄청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자로 돼요? 네, 됩니다. 그래 나 그거 한번 도전해 볼까? 그것도 되게 시원해요. 지금 걷는 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운동하는 오진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입으로 하니까요, 운동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칭을 좀 알아봤는데 자기만의 또 스트레칭하는 또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음악 나가는 동안 쭉쭉이 한번 들어갑니다. 아이다가 부릅니다.